그런데 그 15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2자리 곱셈을 못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말로 북한 교육이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걔를 붙잡고 이제 계속 이제 가르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경우는 어머니가 이제 5살에 애를 두고 먼저 탈북해서 걔를 이제 5년 만에 데려왔는데 이 얘가 이제 5살이 엄마랑 헤어진데 오니까 엄마가 미운가 봐요. 자기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막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6개월을 마음을 안 열고 있어서 야, 이게 참 와서도 어려움이 많구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도에 탈북자들이 2만 명 이렇게 막 육박해오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돼도 된다면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가 막 도마에 오른 거죠. 교육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게 이제 이 학교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윤서가 남자가 아니면 입장했어요? 가치가 있어? 나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잡아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 학교로 와야 해. 지금 하고 있는 곳의 그 대안학교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학생이 53명이 있고요. 전부 기숙사에 있고요. 그래요? 예, 예. 저기 죄송하지만 예. 저는 기숙학원 반대론자거든요. 예. 초등학생들은 기숙학원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데려다 기숙형 학교 하는 게 맞냐.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탈북 학부모들이 한 2만 4천 명 중에서 여성이 한 70% 되다 보니까 15,000명 이상이 여성인데 그 여성이 이제 아이들을 데려온 경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예. 사는 싱글맘도 힘든데 예. 심지어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당 일한다든지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비용 받는다든지 마트에서 이렇게 11시까지 일한다든지 하면 식당 같은 경우도 밤 12시까지 사실은 아이들이 12시까지 거의 혼자 방치돼 있는데 사실 8, 9시 엄마는 일하기가 어렵죠. 걸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기숙사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숙사를 했더니 기숙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꼬맹이들이라 이제 저녁에 씻겨줘야지, 잠자리 봐줘야지, 아침에 밥 먹여서 등교시켜야지, 가고 나면 세탁해야지, 학교는 가는 거고 각자 알아서.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학교를 오전에 보내고 예. 돌아오게 되면 저는 이제 제도권 교육을 자꾸 아이들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하고 넣어버리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저는 그냥 기숙학원이라길래 거기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다 하고 해서 애들이 고립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닙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통합교육을 지향해서. 네. 제자들 지금 많이 배출이 됐어요? 작년에 졸업을 시켰고요. 올해 이제 졸업을 또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 중에 이제 조안드레라는 이름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러시아 출신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북한에서 나가신 벌목공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인력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탈출을 하셔서 숨어야 되니까 어떤 러시아 현지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성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딱 엄마를 닮아가지고 보기에도 그냥 러시아애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기 계시다가 한국 대사관 망명 신청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죠. 그냥 애들이 확 몰려들어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걔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가 이렇게 러시아 말밖에 모르는 애가 한글을 하나도 모르니까. 아이고야. 중간에서는 애들이 삥 둘러서 이제 막 뭐라고 이제 놀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버지는 학교 안 갈래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럼 너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그러고 아버지는 현장일 나가시면 걔가 애가 무슨 가만히 있나요? PC방 갔다 슈퍼마켓 갔다 저녁에 돌아오기만 하면 애가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잔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려왔더라. 근데 걔가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2년 됐는데 한글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글을 하나도 모르던 애가 정말 한글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이런 걸 보고
너무 그래서 귀엽다. 제가 지금 예. 그 최경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드레이의 편지 손글씨로 직접 쓴 이 한글로 편지를 소개할게요. 와, 저는 정말 글씨체도 예쁘고요. 그쵸? 그림 솜씨 네, 있고. 그림 솜씨도 좋고.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반에 있는 안드레이예요.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왔을 때 사무학교가 예쁘지 않지만 지금은 아주 예뻐요. 그리고 우리에게 캠프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사랑해요. 미래반 안드레이 올림 이렇게 너무 예쁜 한글로 편지를 썼네요. 좀 2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한글을 잘 띄었네요. 그 뒤로는 어떻게 적응 잘 하던가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나오면서 계속 신심이 하나 생긴 거는 아이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아이는 어른이나 국가가 돌봐야 된다. 너는 이제 통일한국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네. 이러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가진 것도 없는데 공부라도 잘해야지 사실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 확실하게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그냥 맞아요. 예. 북한은 공부 잘해도 대학 못 가지만 여기는 또 공부 잘하면 갈 수 있잖아요. 저희 동생이 지금 사무학교에 입학 중이에요. 다니고 있다고요? 네. 저희 동생이 지금 11살이거든요. 근데 한국말 전혀 못했어요. 여기 와갖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한국 학교를 보냈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애가 한국말 그러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막 찾다가 이 학교 저 학교 막 찾다가 사무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좋았던 게 교육.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하나도 몰랐었는데 그렇게 완전 교육을 철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를 그냥 안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시키시는 거예요. 집에를 그렇게 강제로 안 보내는 곳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진짜 잘해요. 공부를. 이게요. 네.